모든 이들이 100%의 목표에 도전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번에 실패하면 다음 목표는 대부분 90%로 잡습니다. 어느 날 여러분이 일어나서 거울을 바라보면 지금 여러분이 꿈꾸던 인간과 전혀 아니한 한 사람이 앞에 서 있습니다. 저는 돈이 없는 거는 참을 수 있었어요. 회사가 도산하는 것도 아프지만 견딜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 운명의 주제자가 되겠다는 꿈만큼은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다시 회사로 들어가서 남의 지시를 받는 삶은 절대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멍들고 까지더라도 다시 일어나서 자기 합리화와 변칙적 달성 없이 애초에 세운 비전에 죽는 순간까지 끊임없이 재도전할 수 있느냐.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몸이고 그럴 만한 의지가 있는 인간이냐. 있다면 실패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고 도전할 자격이 주어진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 스스로 자문했으면 좋겠습니다. 평생을 떨면서 양으로 살 것이냐, 하루를 살아도 사자로 살. 자, 금방 영상처럼 여러분들이 원래 애초에 코인판을 들어왔을 때 나는 뭐 1억만 벌면 좋을 거야. 아니면 뭐 비트코인이 30K 오면 난 털 거야 라고 얘기했지만 여러분들이 애초에 세운 100%에 대한 목표치가 점점점 실패할수록 낮아지고 있을 겁니다. 그죠? 그러면서 오늘은 과연 여러분들이 진짜로 가치가 있는 행동을 하고 있는지, 즉 여러분들이 가치가 있는 존버인지 쉽게 얘기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먼저 드리겠고, 그리고 오늘 지금 현재 부채 한도에 대한 그런 것들을 좀 제가 좋은 거를 좀 가져왔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알려드리고, 그리고 한 가지 말씀을 더 드리자면 앞전 영상처럼 코인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다가 뭔가를 하다가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있을 겁니다. 그죠? 그게 이제 물리적으로 이제 안 되는 게 아니고 심리적인 멘탈적인 부분에서 빠짝이 나는 순간이 대부분 경험을 했을 겁니다. 물론 저도 21살 때 24살 때 두 번의 큰 실패 속에서도 디지털 커런시에 대한 믿음이 엄청 강했거든요. 실패를 해도 향후 미래에 대한 블록체인의 발전이 세상을 지배할 것이다 라는 그런 거는 강했지만은 멘탈적이게 빠짝이 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포기를 할까라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딱 이것만 아시면 됩니다. 그 심리적인 부분이 무너지는 게 본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도 똑같이 왔다라는 거를 깨닫기만 하면 돼요. 그 시점이 오면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딱 생겨요. 그럼 거기서 패배자들이 싹 걸러지거든요. 이 전 세계의 사람들이 중에서. 그러면 또 여러분들이 잘 걷다가 또 그런 마음이 싹 와요. 그죠? 그런 마음이 왔다가 여기서 포기할까? 그러다가 또 잘 걷다가 그죠? 그러면 여기서도 또 걸러지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게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이고, 이런 경험들이 아주 선명하게 잘 나타나고 쉽게 경험하고 쉽게 묘사할 수 있는 것들이 이런 코인판, 즉 금융시장이라고 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가치가 있는 행동을 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고, 여러분들도 실패를 하는 사람들도 계속 그 실패에 중독이 돼서 계속 실패만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에 대해서 잘 참고 하면 작은 성공을 하는 사람도, 그 작은 성공을 계속하는 사람도 나중에 되면 곧 그게 큰 성공으로 온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은 부채 한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가장 쉽게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저희 영상 같은 경우에는 다른 유튜버 분들은 짧으면 3일이나 뭐 길어도 뭐 3일 뭐 그 안으로 유튜브 영상이 올라오죠. 제 방송 같은 경우 스타일은 한 2주 동안 일주일 동안 분석을 싹 하고 난 다음에 실질적인 좋은 정보를 좀 분석을 싹 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안내를 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굵직굵직한 내용들을 좀 찾아왔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부채 한도에 대해서 왜 걱정을 안 해도 되는지, 그리고 제가 35K까지 즉 이 종고점을 뚫는다, 31K를 고점을 뚫을 것이다 라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도 변함이 없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제가 45K까지도 간다라고 비트코인이 1월 28일 날에 말씀을 들었습니다. 비트코인이 곧 이제 상승할 때, 그죠? 일단 첫 번째 제가 31K까지 간다라고 1차 TP를 말씀을 드렸죠. 그 다음에 실제로 31K까지 여기 부분 보시면 31K까지 정확하게 도달을 하고 일단 1차 TP를 왔고, 그 다음에 제가
이 영상에서도 15년도와 19년도 동일한 패턴을 찾았다라고 말하면서 비트코인이 최종적으로 45K까지 갈 것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제 인기 동영상 중에서도 업로드한 거 중에 1위 영상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궁금하시면 보시고, 그래서 45K까지 저는 최종적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미래 방향성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에 대해서 부채 한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게 오늘 뉴스에 나온 건데, 실제로 제가 45K라는 타켓 레벨이 정확하게 누군가가 45K가 비트코인이 적정한 가격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누구냐? JP모건. 그래서 왜 이런 얘기가 나왔냐면, 금 시세 감안시에 비트코인이 45,000불이 적정한 가격이다 라고 얘기가 나왔고, 이 부분 한번 참고를 하시고, 그래서 오늘은 본론적으로 얘기를 드리자면, 미국의 부채 한도에 대해서 이게 해결이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그리고 해결이 된다면 언제 해결이 될 것이냐 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궁금증이 생길 거고, 그리고 이게 해결이 안 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냐 없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싹 궁금한 내용들을 오늘 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저기 영상처럼 12월 달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12월 29일 날에 제가 올려드렸던 내용이, 왜 비트코인이 제가 15K, 16K 때 대출을 하더라든 제가 거기서 비트코인을 타면 손해를 입으면 제가 다 물러드리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 중에 근거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이게 뭐냐면, 미국의 장단기 금리 역전이 되었을 때, 데드크로스가 됐을 때 미국의 마지막 금리 인상의 시그널이고, 그리고 그때의 이 밑에를 보면 항상 주가는 장단기 역전차가 났을 때 저점이었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단기 국채와 장기 국채가, 어찌 보면 장기 국채가 더 높아야죠. 당연하게 장기적으로 우리가 돈을 묶어 놓으면 장기적으로 묶어 놓은 사람한테 이자를 더 많이 주잖아요. 그런데 이게 2022년도에 2023년도가 되면 경기 침체가 올 것이다라는 거를 내년에 다 알고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단기 국채 이제 수익률 사람들이 많이 사니까, 이자를 만기가 짧은 예금을 하니까, 그러니까 장단기 금리 역전차가 나면서, 그게 미국 2년가 3개월이 역전되는 시점이 미국의 마지막 금리 인상이다라고 말씀을 들었고, 여기서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바로 미국의 금리 인상이 되진 않고, 미국에 제가 덧붙여서 유튜브 내용에 말씀을 드렸죠. 캐나다가 선진국으로 통화정책으로 미국이 선반영을 한다. 캐나다가 미국의 기준금리를 인상폭으로 줄였다. 그 다음에 미국도 줄일 것이다 라고 얘기 드렸고, 실제로 0.75%에서 0.5%로 미국의 이제 기준금리가 줄어들었죠. 그래서 요때도 장단기 금리 역전차가 나면서 증시시장이, 경기는 침체되고 있지만은 증시시장이 아이러니하게 상승을 시켰던 이유가 장단기 금리차 때문이다. 그리고 이런 지표를 보고 미국의 금리 인상이 곧 다다랐거나 거기에 대한 선반영으로 미국 증시 금융시장이 상승을 하겠구나라는 거를 애초에 처음 부분에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의 내용에서는 말씀을 드렸죠. 저렇게 장단기를 컨트롤을 하는 친구가 있었다. 물론 대부분의 일반적인 사람들이 내년에 경기 침체가 올 것이라는 걸 생각을 해서 단기 국채를 많이 사가지고 단기 국채 가격이 올랐지만은, 수익률이 높았지만은, 결국에는 이렇게 경기가 안 좋은데 소비가 늘어나고 있다라는 건 제가 이상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게 왜냐면 뒤에서 돈을 풀어주고 있었죠. 그게 누구냐? 옐런 재무부 장관이 이렇게 조절을 하고 있었다. 이게 뭐냐면, 단기 국채를 많이 발행을 시켜버리고 단기 국채의 가격이 내려가니까 단기 국채 수익률이 높아지고, 단기 국채는 확 올리고 장기 국채를 발행을 안 시켜버리니까, 장기 국채는 발행을 안 시키고 단기 국채를 의도적으로 올린 세력이 미국 행정부 재무부 장관인 옐런 장관이 이렇게 의도적으로 만들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결론적으로는 의도적으로 금융시장을 연착륙을 만들기 위해서 내년에 대선이 있으니까 옐런 재무부 장관이 의도적으로 금융시장을 펌핑을 시켰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거기에 대한 금리 인상에 대한 마지막이다라는 시그널도 같이 줬던 배후 세력이 옐런 재무부 장관이다. 그런데 이 친구가 갑자기 5월달에 돼서 태세 변환을 하게 됩니다. 우디르급으로. 어떻게 태세 변환을 하자면,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6월 1일 날에 미국의 디폴트가 온다.
조심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엄청나게 공포를 줬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 나라의 경제에 대해서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엄청난 강대국인 나라입니다. 만약에 미국의 디폴트가 만약에 실제적으로 크게 온다면 엄청난 전 세계의 공황이 올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쉽게 6월 1일 날에 미국 재무부 장관이 6월 1일 날이 디폴트가 올 가능성이 높다. 부채 한도에 대해서 협상이 되지 않으면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얘기는 굳이 6월 1일 날이 아니거든요. 어떻게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6월 1일 날까지 딱 정확하게 거기에 부채 한도에 대해서 협상이 안 나면 미국이 부채 한도가 될 수 있다. 어떻게 그렇게 6월 1일 날이라고 확정적으로 말할 수 있을까요? 저는 실질적으로 오피셜적으로는 미국의 부채 한도에 대해서는 좀 여유가 있다라는 거를 이렇게 들었거든요.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게 저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저도 뉴스에 속지만 하고 말씀을 드렸죠. 부채 한도 때문에 3월 때부터 9월 때까지 미국의 행정부 돈을 뿌려주는 거를 줄이고 있다라고 했죠. 이게 오늘 6월 15일까지 여유가 있다라고 하겠지만은 저는 9월 때까지도 여유가 있다라고 보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의도적으로 금융시장을 올린 친구가 말을 바꾼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고, 그래서 지금은 바이든과 하원 의장이랑 지금 싸우고 있다. 이 싸움이 정치적 싸움이거든요. 결국에는 미국이 내년에 대선이 있고 거기에 대한 공화당도 이기려고 약간 그렇게 하고 있죠. 왜냐하면 이 미국 연방의회의 구성이 지금 현재 상원에서는 지금 통과가 됐죠. 공화당과 민주당 수는 같지만은 상원에서 통과됐던 이유가 부채 한도에 대해서 늘려야 되겠다라는 의회를 통과가 되었던 이유가 무소속이 친민주당이 3명이기 때문에 통과가 됐고, 그리고 하원에서는 지금 현재 공화당이 메카시 쪽이 조금 더 우위적이죠. 그래서 하원에서 이러한 싸움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메카시 같은 경우에는 1월 달에 하원 의장이 됐거든요. 이 친구가 공약이 있었어요. 이 공약이 무슨 공약이냐면 Limit Save Grow Act 2023.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법안에 대한 거를 세부적인 내용이 나와요. 어떤 식으로 얘기하냐면 자기가 하원 의장이 되면서 2024년도에 이런 재무 지출에 대해서 확 줄여라. 어디까지? 2022년도만큼 예산안을 줄여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미국 바이든 같은 경우도 물가 상승 대비해서 그걸 어떻게 줄이냐. 그죠? 그런데 메카시 하원 의장 같은 경우는 이거를 공약을 못 지키면 이번에 가까스럽게 선출이 됐거든요. 하원 의장으로 1월 달에. 그게 공약을 안 지키면 메카시 하원 의장도 이게 탈락이 이제 완전 메카시 하원 의장에서도 나와야 되는 상황이고,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바이든도 이거를 내년에 대선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부채 한도에 대해서 통과를 시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둘 중에 2명은 어쨌든 간에 디폴트에 대한 거는 해결이 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둘이 지금 현재 부채 한도에 대해서는 좋다. 1조 달러까지는 내가 부채 한도를 늘려주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2021년도에 31조 달러를 이게 팬데믹 상황 때문에 부채 한도를 잠시 늘려주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만약에 지금 부채 한도를 늘려주는 것도 1조 달러를 늘려주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게 1조 달러를 부채 한도를 늘려주면 언제 저걸 또 부채 한도에 대한 이슈가 또 언제 나오냐면 2024년도에 또다시 주목을 받을 겁니다. 그게 3월 25일이거든요. 그래서 메카시 하원 의장도 지금은 고군분투를 할 때는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이 문제가 아니고 진짜 정말로는 내년이 진짜 중요한 시점이거든요. 왜냐하면 1조 달러밖에 한도를 증액을 안 시켜주니까 결국에는 또 이런 식으로 또 오니까 하원 의장도 여기서 대한 둘이 타협점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메카시 하원 의장도 조금 바이든이랑 둘이 타협점을 잘 잡고 어차피 오를 것이. 그래서 이게 중요합니다.
29일 날에 이제 제가 이거를 지켜봤던 이유가 이 원래는 이번 주 안에 그럼 언제 부채 한도에 대해서 해결이 되는지에 대해서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진짜로 빠르게 될 것 같았으면 이번 주에 이제 부채 한도가 협상이 원래는 돼야 되거든요. 왜 그러냐면 미국 같은 경우는 5월 29일 날이 공휴일입니다. 공휴일이거든요. 왜 공휴일이냐면 이게 그 5월 29일 날이 미국의 월요일이 남북 전쟁이 일어났을 때 미국의 현충일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 안에 해결이 돼야 6월 1일 날에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레벨이 부채 한도에 대해서 해결이 되겠죠. 근데 지금은 이미 지금까지 안 되고 있다는 얘기는 6월 1일이라고 옐런 장관이 부채 한도에 대해서 협상이 안 되면 디폴트가 올 수 있다라고 말해줬죠. 여러분들이 6월 1일 날이 굳이 안 되더라도 아까도 말했다시피 거기에 대한 여유 기간이 좀 있거든요. 여유 기간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6월 1일 날이만 대부분 사람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을 하고 있을 겁니다. 모든 대중들이, 투자자들 분들도. 그래서 얘네들이 의도가 6월 1일 날이 오면 막바지에 완전 공포까지 몰아놓고 난 다음에 그때서야 극적으로 타협점을 할 것이다. 그리고 이제 메카시 하원 의장도 왜 손발을 둘 수밖에 없는 이유도 어떤 이유냐면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5월 29일 날이 미국의 현충일이죠. 이게 남북 전쟁 후에 지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전쟁에서 나라를 위해 희생한 구인들을 추모한 날로 이제 잡은 날이 현충일 5월 29일 날이거든요. 그때에 이제 얘기를 좀 하자면 바이든은 이래요. 너네들 이거 통과 안 시켜준다? 그러면 헌법 수정안 14조 헌법에 이거를 얘기를 합니다. 어떤 거냐면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지금 지원을 해주고 있죠. 지원을 해주고 있고 지금 뭐 여러 가지 이유에 대해서 뭐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요때 남북 전쟁 때 우리가 전쟁 때문에 돈을 지출한 내용을 정부는 무조건 갚아야 된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토를 달면 안 된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폭동이나 반란을 진압할 때 공헌에 대한 응급비 하사금을 지불하기 위하여 기체한 부채를 포함하여 법률로 인정한 국채의 법적 효력은 이를 문제로 삼을 수가 없다. 그래서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부채 한도에 대한 협상을 이게 헌법이 제일 위에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헌법보다 낮은 이런 법으로 가지고 얘기를 하면 이게 위헌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수정 헌법 14조 사항 중에 나오는 내용을 바이든이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돼버리면 저게 이제 대법원까지 가버리면 거기에 대한 판사도 보수가 6명이고 진보가 4명입니다. 결국에는 바이든도 끝까지 가볼 필요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보수가 6명이 질 거를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딜레이가 될 건가 안 될 건가라는 의문점도 여러분들 있을 건데 그런 부분도 없고 어쨌든 간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옐런 재무부 장관이 지금이 여러분들을 털게끔 만드는 거고 그래서 6월 1일 날이라고 말을 했고 애는 올리려고 목표를 가진 친구입니다. 애초부터. 그래서 이러한 장단기 금리 역전차를 컨트롤을 하면서 우리에게 시그널을 준 거죠. 그랬던 친구가 6월 1일 날에 이렇게 한 거는 지금이 본 게임이 아닙니다. 지금이 부채 한도의 협상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공포를 느끼는 게 아니고 내년 3월 25일 날에 1조 달러를 부채 한도를 협상을 하고 난 다음에 그때 돼서는 정말로 공파가 올 것입니다. 그 부분이 여러분들이 제가 이 전용 영상에서도 45K쯤에 오면 저는 간망을 할 것이다. 내년쯤 되면 조심해야 된다. 그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미국 재무부 장관이 재무부 행정부 쪽에서도 돈을 풀고 있는 게 9월달 되면 미국의 이제 지금 현재 소비가 좋잖아요. 근데 9월달에 지금 현재 그 돈을 풀어주고 있는 것들이 9월달 되면 완전 마감이 되기 때문에 미국에 조금 안 좋아질 것이다. 그러면서 내년에 이러한 이슈들이 지금 한정적으로 나오는 게 아니고 계속된 이런 이슈가 나온다. 근데 지금은 스쳐가는 일부일 뿐이다. 그러면서 얘네들도 마지막 저점을 잡기 위해서 어떻게든 개미들을 털게끔 만들려는 의도이고 메카시 의원이랑 바이든 대통령도 이거를 잘 알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해결이 될 거거든요. 그래서 메카시 하원 의장도 결국에는 이런 일도 있었어요. 1995년도에 클린턴 대통령이랑 그때도 하원 의장이랑 이런 식으로 미국 재무부 장관이 싸웠거든요.
싸웠는데 결국에는 클린턴 대통령이 재선을 하게 됩니다. 그 재선을 하게 된 이유도 이 미국의 디폴트 위기가 왔을 때 누구의 탓인가라고 설문조사를 하게 되는데, 그때도 공화당이 잘못이다라고 45%가 나오고, 그 다음에 민주당 20%라고 나옵니다. 그 외에는 뭐 무응답이 나오거나 기권표를 했거나. 그래서 결국에는 이거를 계속 끌고 가면 공화당도 이제 내년 대선도 잘 치러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했다시피 물론 상원 쪽에서도 민주당도 뭐 우위적이지만은 많은 걸 가진 사람이 잃는 게 더 크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뭐 하원 쪽에서도 지금 이제 공화당이 많잖아요. 이런 식으로 내년에 대선을 차지하면 내년에 또 하원에 대해서 이제 또 선거를 또 하거든요. 그러면 공화당도 내년 대선을 위해서 이거를 디폴트 위기까지 안 가게끔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그리고 지금이 마지막 저점 주의고, 여러분들이 진짜로 지금이 내년에 3월 달에 그때는 좀 조심해야 되고, 이런 악재들이 미리 선반영될 것이다 라는 얘기고,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이 꼭 참아야 되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 31K를 넘어서는 라인이 정말 위험한 라인이고, 그리고 35K 이 라인은 무조건 올 것이고, 그 라인에서 45K까지 간다라는 얘기를 이전 요때에서도 말씀을 좀 드렸죠. 예, 이러한 얘기를 좀 보시고, 그리고 지금은 뭐 부채 한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기다렸던 금리 동결에 대한 시사 발언이 5월 20일 날에 제롬 파월 의장이 이렇게 시사를 했거든요. 파월이 기준금리 동결 발언을 하겠다. 그래서 제가 5월달부터 9월달에 얘기를 했던 부분에서 이제 4월 17일 날에 6월에 FOMC가 금리 동결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지금은 좋은 상황인데, 부채 한도엔 이런 디폴트 때문에 조금 이런 진짜 좋은 호재가 나왔는데도 파월이 뒤에서 조용하게, 이때쯤 되니까 뒤에서 조용하게 호재를 살짝 뿌리죠. 예, 이런 거를 좀 아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최종적 코멘트는 경기 침체 속에서 작년에 미국 금융시장을 국채를 이용을 해서 미국 금융시장을 의도적으로 상승시킨 배후 세력은 옐런 장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의도적으로 상승시킨 배후 세력이 5월 달에 돌변을 하면서 6월 1일 날에 미국이 디폴트가 올 수 있다라고,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4분의 1이 미국 경제에 대해서 그런 상황인데, 미국 같은 경우 그렇게 무너지면 나쁜 상황이 되잖아요. 안 좋은 상황이 되고 대공황이 오는 상황인데, 그렇게 말했던 이유는 마지막 개미들을 극단적으로 몰아가기이며, 고로 6월 1일이 가까워지면서 공포에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 극적인 미국 부채 한도에 대한 협상이 되면서 마지막 피날레 상승장이 남았고, 지금은 무조건 기회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는 미국 부채 한도에 대해서는 1930년부터 현재까지 103번째나 조정을 주면서 한도를 지금까지 증액시켜 왔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셔야 됩니다. 더 쉽게 말하면 부채 한도에 대해서 1995년도에 클린턴 대통령과 하원 의장이 극단적으로 디폴트를 위기를 주었을 때 대부분 사람들이 공포를 느끼고 금융시장을 떠났다. 그래서 미국은 부채 한도에 대한 이슈는 늘상 있는 일이었고, 항상 교과서적으로는 부채 한도에 대한 이슈가 터지고 디폴트 위기 때는 교과서적이게 기회였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영상 브리핑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